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는 오늘 잠정 실적 발표를 통해서 1분기 매출 영업이익이 역대 최대다 밝혔습니다.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되고 있는데요. 자, 이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LB 특히 베트남 나노젠 나노코박스 관련해서는 주말에 이제 현지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이 부분을 장전에 국내 기사가 좀 보도가 나왔습니다. 베트남이 이제 과학 지식을 전달하는 현지 매체인 것 같은데요. 나노코박스 관련된 이야기가 보도가 되었는데, 자, 도스앤투엔 보건부 차관이 자국의 어떤 백신 생산 문제에 대한 정보를 통해 가지고 베트남은 이제 2020년 코로나 이후에 보건부가 중심이 되어서 백신 생산 관련된 단위 기간 과학 연구를 지시하고 권장해 왔죠. 자, 나노전의 나노코박스 관련되는 부분 현지 상황이 약사법에 따라서 임상 관련된 어떤 지역의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에 따른 어떤 데이터를 수집 보완하고 있다. 이 이야기들을 지금 거의 한 두 달 가까이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후의 연구 프로토콜에 따라서 계속 만나서 자문위에서 최종적으로 유통 등록증을 발급하고 보건부에서 이제 최종적인 긴급 사용 승인 이런 어떤 구조입니다. 그래서 보건부 차관은 나노코박스 백신이 라이센스를 위한 자료를 보건부에 제출할 것이다. 그럼 아직 제출이 다 안 됐다는 소리죠. 그리고 이제 의약품 원료 등록증 발급을 위해서 윤리위원회 여기는 이제 두 번 정도 지금 통과를 했고 자문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제 추가적인 어떤 내용 서류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나노코박스는 자국에서는 코로나 백신으로는 1호가 이제 유망되는 어떤 상황이죠. 1호 백신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부분들은 향후에 4차 이제 부스터 샷이라든지 향후에 어떤 백신 확보를 위해서 여전히 필요하다. 이런 것들도 나노젠에서는 계속 이야기했고요. 이 현지 기사가 뭐 이렇습니다. 보면 어제 이제 나왔던 부분이고요. 어제 오전에 나왔던 기사들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국내 기사랑 거의 뭐 동일한 수준이죠. 뭐 다른 부분들이 없고 여전히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고 보완하고 있다. 그래서 계속 만나서 자격이 있을 경우에 자문위원회에서 발급을 한다. 이런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장중에 나왔던 기사 보면 사실 이제 바이오주들이 한국뿐만 아니라 뭐 중국, 미국에서도 계속 이제 많이 하락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4월달 같은 경우에도 이달에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한 것 중에 가장 많이 지금 하락한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HLB 관련 계열사 중에서 HLB 글로벌입니다. 넥스트 사이언스죠. 나노젠의 어떤 지분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형태인데 HLB 글로벌은 이 단디바이오가 이제 급성 폐혈증 이런 것들을 하는 이제 바이오 기업이라 보시면 되는데요. 평균이 이제 이달에 매수한 게 외국인들이 한 83만 주, 평균 추정가가 한 만 원대 초반 정도인데 지금 이제 52주 신저가로 계속 지금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뭐 손실을 좀 봤다는 소리다. 그래서 현물에서 이 부분이니까 나머지 부분을 종합적으로 보면 좀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만큼 이제 이 바이오주들의 어떤 하락폭이 최근에 이제 긴축 관련되는 우려와 실적 시전에도 큰 힘을 내지를 못하고 있는 가운데 HLB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 한 15.7% 이달 1일부터 20일 종가 기준이니까 오늘도 추가로 또 하락했기 때문에 하락폭이 크겠죠. 그래서 이 같은 어떤 이 바이오 전반 관련되는 부분에 하락 관련되는 부분 HLB 글로벌, 뭐 인트론 바이오, SD 바이오센스, 휴마시스 바이오나 바이오니아 외국인들 투자자 손실이 가장 많은 것 중에 바이오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디부터 이제 바이오주들이 실적보다는 어떤 모멘텀 시장 분위기 이런 것들이 사실상 성장성 위주의 측면이 많이 이제 멀티플을 받는 어떤 섹터이기 때문에요. 미국에서도 이제 대형주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빠졌고 국내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이제 반토막 이상 많이 빠진 거는 90% 정도까지 작년 고점 대비해서 하락하는 어떤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이제 계속 이제 금리 관련되는 이슈와 환율이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뚜렷한 결과물에 대한 어떤 R&D 근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가장 많이 지금 소외받는 섹터로 이 바이오 관련되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고 당분간은 계속 변동성 어떤 시장 분위기에서 수급도 개선되지 못한 어떤 상황이다. 이런 부분들을 뭐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자, 노토스 관련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노토스의 CFO죠. CFO 김치열
CFO의 어떤 기사가 나왔는데, 사실은 이제 시리즈 상장 전에 이제 시리즈 펀드를 받을 때 돈을 좀 집어넣으니까요. 이제 투자를 이제 받으면서 이제 분기 실적이라든지 회사의 주요 사항들을 보고 의무가 생겨서 뭐 CFO가 필요하게 되어서 합류를 했다고 합니다. 이분인데요, 김치열 로터스. 보통 이제 우리 노토스라고 하는 뜻 자체가 이제 뭐 노트가 이제 매듭이고 어스가 우리니까 나름 이제 신약 벤처 회사들을 서로 이어준다. 이 회사가 이제 CRO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동물들 대상으로 사람에게 이제 임상하기 전에 동물을 통해서 뭐 독성이라든지 효과 있는 부분들을 알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큰 이제 CRO 회사가 이제 노토스죠. 본래 이제 노토스 말고도 이제 뭐 한 세 군데 정도 뭐 바이오톡스톡이라든지 캐몬이라든지 있습니다만, 뭐 실적으로는 여기가 제일 괜찮은 어떤 회사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보시게 되면 이제 뭐 공인회의사 출신의 이제 뭐 CFO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노토스 같은 경우는 2012년도에 이제 창업이 되었고, 이분들이 이제 뭐 전북대 수의과 출신으로 해서 들어왔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도에 이제 HLB 쪽으로 인수되기까지 진행 과정인데, 사실 이제 시너지 효과는 CRO는 이제 사람 전에 어떤 전임상을 하니까 이게 동물에 실험을 했을 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으니까, 자, 이런 부분과 이제 HLB가 만나게 되면 상당히 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다. 이런 부분들, 밸류업에 관련되는 부분들, 이런 어떤 부분들이 향후에 좀 기대할 수 있고, 노토스 자체가 지금 뭐 실적이 괜찮은, 그러니까 바이오업이 많이 되려고 하면 이 CRO 관련된 회사가 당연히 좋아지겠죠. 그래서 동물 실험을 뜻하는 비임상 관련되는 뭐 캐몬, 바이오톡스텍은 이제 뭐 셀티리온 쪽하고 이제 이렇게 연관이 좀 있고, 노토스, 이 중에서 이제 유효성 검증력 1위가 이제 노토스라고 보시면 되겠죠. 2021년도에도 매출액이 뭐 644억, 영업이익도 98억 정도 되었고요. 올해도 지금 매출 전망 자체가 작년보다 20% 증가하는, 이렇게 지금 목표를 삼고 있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오늘도 뭐 실적 발표에서 1분기 관련되는 부분에서 HLB가 재무적으로 좀 괜찮은 어떤 모습을 보였는데, 향후에도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가세했던 노토스라든지 FA가 실적단에서 영향을 많이 좀 줄 수 있는 어떤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5위에 HLB가 장중에 한 뭐 3만 1,000원대까지 좀 반등을 했다가 윗골이 좀 나오면서 이제 다시 또 3만 밑으로 내려갔는데요. 자, 사실 HLB는 올해 실적 발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재무적인 어떤 리스크가 있는 상태에서 올해도 만약에 적자란다, 이런 어떤 부분들이 개별적으로 나오게 되면 관리 종목 지정이라든 이런 부분들이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사실 M&A를 통해서 괜찮은 회사들을 좀 HLB 쪽으로 좀 많이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별도 기준으로 1분기 매출액이 634억, 전년 동기에서 100% 이상 지금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흑자 전환, 이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업 다각화했던 모습들을 지금 재무 구조가 개선될 것이다 했는데, 이 실적에서 잠정 실적입니다만 매출과 영업이익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상당히 뭐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 1월 달에 체외 진단기기 전문업체인 FA를 인수해서 HLB 헬스케어 쪽으로 재편을 했고, 이 부분들이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뭐 체외 진단기구, 세정제, 동물의약품 등을 이제 제조 판매하는데요. 2019년도에 뭐 87억이었다가 2020년 600억, 작년도에는 1200억이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에버트 있죠. 에버비가 이제 여기서 이제 분사를 했던 근데 에버트가 최대 고객입니다. 그래서 엔데믹 이후에도 당분간에는 이 감염과 개인위생 관련되는 부분에서 성장이 계속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상당히 이제 뭐 실적단에는 긍정적인 어떤 영향을 미치겠죠. 이런 어떤 가정에서 가장 HLB는 올해 R&D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3상을 마친 위암 말기 FDA에 이제 NDA를 준비하고 있죠. 그래서 회사는 지금 최근에 내부 어떤 이야기 기사를 보면 최소한 2개는 하겠다 했는데, 이걸 말기 위암 임상 이걸 할 건지, 선양 남성은 1차 임상 이상, 그다음에 간암 1차 이제 글로벌 3상,
이 중에서 이제 택을 할 건데 이 부분들이 이제 상반기 정도가 되면 거의 이제 어, 윤곽이 좀 나올 수 있는 어떤 부분이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회사는 지금 이제 인적 자원들도 뭐 FDA 출신 전문가를 뭐 영입한다든지 해서 NDA 준비 체제로 지금 전환을 한 상태지요. 그래서 두 건의 NDA 신청을 진행하겠다고 지금 밝혔던 상황이니까 이 모멘텀이 어떻게 이제 부느냐가 주가 측면에서는 상당히 뭐 중요한 메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으실 것 같죠. 그래서 이제 잠정 공정 공시 나왔던 부분들 이게 한시에 나왔던 부분이죠. 그래서 전기 실적 대비해 가지고는 한 2배 정도, 그 다음에 전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는 거의 10배 이상이 올라갔습니다. 매출액 기준으로. 그 다음에 영업이익당 보면 전기 대비해서는 13배, 그 다음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흑자 전환이죠. 그래서 아직 이제 회계 검토를 받지 않은 어떤 자체 결산입니다만 상당히 뭐 이 실적 단위 올해 중요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어떤 내용들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차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HLB가 장중에 이제 공정 공시가 나오면서 31,000원대 찍고 그리고 다시 또 내려와서 3만원 밑으로 라운드 넘버가 회복은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현물에서는 외국인들이 금요일이어서 매도, 그 다음에 기관도 매도, 금요일이어서 개인들만 이제 28만 주 금요일이어서 오늘도 좀 많이 샀는데요. 공매도가 다시 조금 늘었다는 부분들이 이제 주가의 어떤 상승에 거래량 좀 터지면서 올라오는 상황에서 공매도 돈을 다시 또 금요일이어서 18%로 매매 관여율이 좀 증가되었다. 그래서 치고 누르는 어떤 매물이 계속 이제 있는 상태에서 이 볼린저 밴드 하단으로 갭다운 이제 시장 영향을 받아서 하락했다가 이제 이 부분에 붙였기 때문에 이번 주 회복이 어떻게 되는지가 뭐 중요한 라인일 거고요. 나머지 이제 HLB 생명과학이라든지 제약이라든지 테라피틱스 이제 글로벌은 계속 이제 하락된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과 더불어서 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번 주에 좀 회복을 할지 이 부분들을 좀 중심적으로 보시면서 투자 대응 전략 삼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